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26일 오전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주가는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년 전 GPU까지 다 동이 났다. 팔 건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HBM4가 아직 시장이 열리기도 전인데 전쟁은 HBM4E에서 터졌다,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HBM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90% 이상이 났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죠. 젠슨 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컴퓨팅은 곧 매출이다. 에이전트 AI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얘기죠. AI가 나의 비서가 된 거예요. 갤럭시 S26이 미국에서 언팩 행사를 했는데 이 그림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필요 없는 거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배경이 다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되고 또 이렇게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은 이 AI가 알아서 미리 통화를 해서 보이스 피싱 같으면 걸러주고 너 괜찮은 것 같으면 나한테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에이전틱 AI의 다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 캐펙스 둔화 우려에 대해서 현금 흐름 성장 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GPU 완판 행사에 이어서 HBM4가 이제 탑재된 베라 루빈이 어떻게 팔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부터 HBM4를 어떻게 팔아먹을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엔비디아의 CF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고객에게 첫 번째 버전의 베라 루빈 샘플을 출하했다. 하반기에 양산 출하를 시행할 예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BM4를 2월 12일 날 삼성이 출하를 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SK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라 루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아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디에가 뭐가 들어가는 걸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시그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세대 아주 오래된 거죠. 호퍼라든가 암페어는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신 GPU뿐만 아니라 6년 전 제품도 구형 GPU죠. 다 팔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GPU만 있으면 다 사간다는 얘기죠. AI 인프라 수요가 세대 전체를 빨아들이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는 단순한 실적 호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27일 날 오후 4시 엔비디아의 주가는 184.89달러 많이 떨어졌습니다. 5.46%가 떨어졌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하락했을까요? 시장은 이미 고성장을 선반영한 거죠. 차익 실현 구간이 진입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피크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온 거죠. 그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흐름이 하루 이틀이면 반전이 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 숫자보다는 수요의 질이죠. 수요의 질을 구형 GPU까지 완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베라 루빈이 양산이 될 것이고 전 고객이 사실상 구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구조적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규복 인하대 특임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수요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중소형 인프라,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수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전반에 다 골고루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여기 있습니다. 7세대 HBM4E 올해 하반기에 샘플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 이제 시장이 열릴 건데 이것들이 벌써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HBM4는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전쟁은 HBM4E 베라 루빈 울트라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HBM4E가 더 중요하냐? 용량입니다. 용량이 지금은 288GB인데 1TB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1TB가 나오려면 16단 이상의 적층이 필요하고 적층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수율 리스크라든가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층이 높아지고 이렇게 용량이 커지면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공정 패러다임이 전환, 완전히 새로운 HBM이 된다는 얘기죠. 엔비디아는 베라루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4E에 1TB 용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단 이상의 적층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 베이스 다이. 그런데 삼성은 지금 HBM4E에서 2나노 지금 베이스 다이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삼성전자는 HBM4E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조금 더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시 D램이 HBM4E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TSMC의 선단 공정을 통해서 베이스 타일을 생산을 할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을 볼까요? HBM4에서 이미 원시 D램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삼성이 원시 D램이 수율이 지금 80%를 도달을 했고 5월달 되면 지금 90%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나노 베이스 타일을 적용을 했죠. 파운드리 강점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체 파운드리. HBM4E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전반적인 도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5라든가 6라든가 그때쯤 가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나노 베이스 타이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 저항이 대략 한 20% 감소가 되고 온도도 10%가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송재혁 삼성전자 CTO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 흐름은 20%, 베이스 다이 온도는 11%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 본딩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했지만 삼성이 이 하이브리드 본도를 어느 회사 것을 썼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종환 상명대 그 교수님 말씀처럼 대량 양산이 들어가려면 수율이죠. 수율. 이게 아직까지 삼성한테는 확실한 게 이렇게 밝혀진 바는 아니라는 거죠. 수율 얘기하면 저한테 댓글 거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 삼성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전략을 볼까요? HBM3E에서 이미 양산성이 검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HBM4E에서는 원시 D램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DDR5라든가 LPDDR이라든가 GDDR이라든가 이런 데 원시 D램이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안정돼 가지고 HBM4E에서 원시 D램을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검증된 MR-MOF 70본능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4E 16단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안 갑니다. T10 본딩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타이, 파운드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TSMC의 베이스 타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TSMC와 요게 이제 파운드리 약한 고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HBM4까지는 어떻게 된다 치더라지만 이 TSMC가 캐파가 지금 완전히 풀로 차 있는데 SK 하이닉스한테 대응을 잘해줄까? 아니면 SK 하이닉스도 EUV, 하이NA EUV까지 도입을 했으니까 파운드리 이런 것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 HBM의 그 베이스 다이를 위한 그 EUV 활용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향성을 한번 볼까요? 검증된 방식으로 수율을 우선을 한다. SK 하이닉스는 안정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 같은 수에 힘입어서 캐파 확대, 공장 증설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5일 날 그 보도 자료를 냈죠. 21조 6,081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원산 팹을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 자료에 나온 거죠. 북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북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요 페이지 1만 하고 지금 이 절반 요게 골조 1단계죠. 여기만 하고 있고 골조 2단계는 지금 8월 달부터 들어가고 제가 그 현장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PH 파일 기초 공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요게 페이지 1은 내년 2월에 가동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출하를 했죠. SK 하이닉스는 상반기에 양산을 합니다. HBM4E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 것이고 검증 공정, MR 버프, TC 본딩을 그대로 합니다. 강점은 기술을 선도하고 발열이 개선됐다는 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양산성을 검증을 받았고 엔비디아의 신뢰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변수는 이제 삼성은 수율 확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성능 격차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볼까요? 엔비디아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 HBM4는 안정권의 입장권입니다. 입장권. 진짜 수익이 폭발하는 구간은 HBM4E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HBM은 이제 표준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HBM을 고객 맞춤 CHBM이라고 그러죠. 커스텀 HBM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자기 엔비디아의 GPU 시스템에 최적화된 HBM을 누가 만들어 공급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4E는 용량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적층 기술,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고객 맞춤 설계, 이 5가지가 승부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 달팽이의 한 줄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GPU를 다 팔았습니다. 이제 돈의 크기, 돈의 흐름은 HBM4E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HBM4는 이미 어떻게 최적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싸움,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HBM4E를 바라보고 기술 개발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